107강이요. 107강. 다음 문장에서 틀린 부분을 찾아 고쳐 쓰시오. 솔로몬은 하나님께 수양 1000마리를 번제로 드렸다. 이렇게 되죠? 여기서 수양 같은 경우가 잘못됐다. 이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예요. 암컷, 수컷을 나타낼 때 대부분은 수를 쓰는 게 정상이죠. 대부분은 수를 써요. 그런데 동물 중에서 3가지만 수를 쓰지 않고 시옷 받침을 쓰는 숫을 쓴다고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숫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 숫하고 쓰는 게 뭐가 있죠? 양, 염소, 쥐. 사실 양하고 염소는 거의 구분할 사람들이 대부분 구분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동물로 취급을 하고 쥐 하나만 더 생각을 하세요. 알았죠? 저도 교회를 다니는데 저 솔로몬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교회 목사님들은 항상 솔로몬을 말할 때 엄청나게 좋은 것만 말을 하는데 저는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위층으로 이사를 왔다. 이렇게 되죠? 요것도 정말 잘 나오는 문제예요. 요 위층 같은 경우 있잖아요. 요 위탈 때 요 위가 한자로 쓰게 되면 이 위쌍자잖아요. 위쌍자. 그쵸? 위를 나타내. 근데 이 위쌍자 요 세 가지 형태로 한글로 쓰죠. 그쵸? 하나는 저기서 쓰는 위 이런 걸로 쓰는 데가 있고, 하나는 우에다가 시옷 받침을 쓰는 웃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고, 하나는 시옷 받침이 없는 위 이렇게 쓰는 경우 3가지가 있잖아요. 그쵸? 근데 요런 경우는 뒤에 오는 말이 어떤 경우가 올 때 요걸 쓰냐면 상하 대칭적인 것이 올 때, 상하 대칭적인 대상이 올 때는 얘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있잖아요. 이빨에 위에 이가 있고 아래 이가 있죠. 그랬을 때는 얘를 쓰는 거예요. 윗니 아랫니 이렇게. 그럼 얘는요, 상하 대칭적인 것이 아닌 대상이 올 때. 그래서 어른 있잖아요. 어른인데 위에 어른은 있어도 아래 어른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덜은 이렇게 하는 거죠. 얘는요, 상하 대칭적인 거든 아니든 상관없이 뒤에 오는 말의 첫소리가 뭐가 올 때? 된 소리나 아니면 거센 소리가 올 때, 거센 소리가 오면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시옷 받침을 쓰지 않는 것 이렇게 되죠. 알겠죠? 그런데 요 다음에 옷 이런 경우가 있고, 요거 다음에 옷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의미가 달라지죠. 이 옷 하게 되면 뭐예요? 하의가 아니라 상의. 근데 요 옷 하게 되면 뭐예요? 속옷이 아니라 겉옷 이런 뜻이라고요. 이 시험은 잘 나오는 거예요, 얘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토끼가 깡총깡총 뛰어다닌다. 좀 공부를 한 사람은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 게 정상이에요, 원래. 좀 공부를 한 사람들은. 공부를 전혀 하지 않은 사람들은 오히려 뭐 이걸 틀렸다 맞았다 이렇게 논란이 있었지만, 공부를 좀 한 사람이 오히려 이게 맞았다고 생각해요. 왜 공부를 좀 한 사람들은 이거를 맞았다고 생각을 하냐면, 깡 할 때 이 아를 썼잖아요, 모음. 총 할 때 모음 오를 썼잖아요. 그럼 아도 그렇고 오도 그렇고 모음을 구분할 때 양성모음, 운성모음 구분하죠? 둘 다 양성모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국어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모음조화 현상이잖아요. 모음조화 현상이 양성모음은 양성모음끼리 어울려 쓰고 음성모음은 음성모음끼리 어울려 쓰는 것을 모음조화 현상이라고 해요. 이 이해가 맞았었어요. 원래 표준말이었었어요. 알겠죠? 근데 이게 바뀌었어요. 한 88년도에 뭐라고 바뀌었어요? 깡충. 그렇죠. 이렇게 깡충으로 바뀌었어요. 바뀌다 보니까 모음조화 현상은 안 지켜진 거죠. 모음조화 현상은 안 지켜졌는데 이게 맞는 걸로 하고 얘가 이제 틀린 걸로 했죠. 이유는 뭘까요?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이 얘보다는 얘를 더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어는 바뀌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좀 오랜 기간 그걸 사용하면 그게 그냥 표준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깡충 깡충. 어? 그렇죠. 원래는 얘가 맞는 말이고 이것에 조금 센 말 있잖아요. 센 말을 하려면 음성 모음을 쓰면 되죠. 꽁충 꽁충 이렇게. 그렇죠. 근데 얘는 틀리고 이제 얘를 맞는 걸로 했잖아요. 그런데 얘보다 좀 그럼 센 소리를 하려면 꽁충 꽁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꽁충 꽁충도 맞는 말이에요. 근데 걔는 그냥 음성 모음끼리 어울려 쓰는 모음지화 현상을 지킨 걸 그대로 그냥 쓰는 거죠. 그래서 요거 주의를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그는 길거리에서 만나면 길거리에서 나를 만나 이게 못하나구나. 나를 만나면 의례 인사를 한다 이렇게 됐죠. 요것도 많이 나오는 거죠. 요 의례, 사실 이 의례 같은 경우는 순 우리나라 말이 아니라 한자어죠, 한자. 근데 저 의례는 어떤 뜻으로 쓰여요? 행사를 치르는 법식 이런 뜻이에요. 뭐 국민의례만 할 때 저거 쓰는 거죠. 어떤 행사를 치르는 어떤 법식을 뜻할 때 저 의례예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뜻으로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기서는 어떤 거예요? 그냥 당연히 이런 뜻이에요. 당연히 이런 뜻으로 쓰였을 때 얘가 아니라 뭐죠? 의례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쟤도 의례라고만 써야 되지 뭐 의례이, 의례희 이거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의례 이렇게만 쓰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의례를 쓸 때가 있고 의례를 쓸 때가 있는데 이 문장은 얘를 쓰는 거죠. 문맥상으로 보게 되면. 그런 길거리에서 나를 만나면 의례, 당연히 인사를 한다 이런 거 쓰면 하니까. 자, 그 다음에 저 집의 벽에는 담쟁이 덩쿨로 덮여 있다. 덮혀가 아니라 그랬었죠. 저번 시간에 덮여 이게 피동이 덮히다가 아니라 덮이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 요거죠, 요거. 덩쿨 이렇게 되는데 얘가 복수 표준어예요. 그렇죠? 어떻게 복수 표준어가 되죠? 덩이라고 쓰게 되면 뒤에 뭐가 오죠? 굴 이렇게 쓰는 거예요. 덩굴. 또는 넝 이렇게 쓰게 되면 그때는 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풋나기 아이가 냄비에 라면을 끓이고 있다. 뭐가 잘못된 거죠? 뭐가 의심의 눈초리는 여기 아니면 여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얘는 맞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게 남비였었어요. 남비였는데 바뀌었죠. 바뀐 지 오래됐어요. 얘는 냄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 바뀌고 나서 한 몇 년 동안 혼란이 있었어요. 어떤 혼란이 있었냐면 연말에 있잖아요. 한 12월, 25일 막 그때 구세군들이 이렇게 종을 치면서 모금화 활동을 하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죠? 자선? 그 자선 낭비냐. 얘를 이렇게 바꿔놨는데 걔도 그러면 자선 낭비가 아니라 자선 냄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 어떤 사람은 이건 고유명사 아니냐. 그래서 혼란이 있었는데 그냥 다 얘를 그냥 통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선 남비도 아니고 이제 자선 냄비가 된 거예요. 얘는 이제 오래됐는데 얘예요, 얘. 풋나기가 아니라 뭐예요? 내기예요, 내기. 그래서 그 내기 같은 경우 풋내기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경험이 없이 좀 서투른 사람들 있잖아요. 이럴 때 풋내기 이렇게 되죠. 낙이라는 접사는 없어요. 내기라는 접사는 있어요. 그래서 얘가 풋내기가 아니라
아니, 푼 나기가 아니라 푼 내기다. 이렇게. 이렇게. 자, 그 다음에가 조금 여러분들이 외워둬야 되는 건데 요새는 잘 안 쓰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에서 돈자가 나오죠. 돈자가 나오죠. 그래서 이게 이 돈이라는 거 언제 많이 쓰죠? 반지. 그렇죠. 반지 그 한돈, 반돈짜리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었잖아요. 예전에는 어떤 사람 집에 돌이라든가 아니면 백일 같은 경우는 대부분 반지 같은 경우를 이렇게 해줬잖아요. 자그마한 반지. 반지를 해줬어요. 돈을 안 주고. 근데 금값이 너무 올라가가지고 어느 순간부터 반지 안 해줘요. 그냥 돈으로 주더라고요. 돈으로. 근데 하여튼간 이게 이 돈자가 이제 단위를 나타내주는 명사인데 한돈, 두돈 이게 셀 때 한돈, 두돈 이렇게 세거든요. 그런데 세돈까지는 이게 세돈으로 세요. 그런데 네돈 이렇게 안 하죠. 그래서 한돈, 두돈까지는 가는데 세돈, 네돈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럼 뭐라고 하죠? 요거를 세돈이라고 하지 않고 서돈, 네돈이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너돈 이렇게 하죠. 뭐만 그렇죠? 나머지는 그냥 하나, 둘 이렇게 하는데 나머지는 하는데 세, 네만 서너라고 해요. 그 다음에 뭐가 오면은요 단위를 나타내주는 돈, 말, 달, 푼 이게 다 단위를 나타내주는 명사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한돈, 또 한말, 한발, 한푼 이렇게 하는데 세, 네 이렇게 안 하고 서돈, 서말, 서발, 서푼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그래서 요거 알아둬야 돼요. 돈말, 발푼. 돈말, 발푼 얘는 세, 네가 아니라 서너다. 알겠죠? 근데 이거하고 또 비슷한 게 있어요. 여기는 돈말, 발푼은 서너 이렇게 쓰잖아요. 예. 근데 어떤 때는 세라고 하지 않고 석, 네라고 하고 너 이렇게 쓰는 단위가 있어요. 거기다 또 써는 냥, 그 다음에 돼, 또 섬, 자 이것도 이제 단위를 나타내주는 명사거든요. 그래서 이 섬 같은 경우는 곡식 있잖아요. 곡식을 다는 단위인데 한 섬, 두 섬 이렇게 하다가 세 섬 이렇게 안 하고 석섬, 네 섬 이렇게 하지 않고 넉섬 이렇게 해요. 한자, 두자, 세자가 아니라 석자, 넉자 이렇게 해요. 그래서 한양, 두냥 하다가 성냥, 넉냥 이렇게 말을 한다. 얘네들이 약간 특이한 거죠. 얘네들이. 그 다음부터는 다섯부터는 그냥 다섯이라고 해요. 다섯냥, 여섯냥 이렇게요. 그러니까 요 세네에 해당되는 요것만 좀 외워둬야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띄어쓰기. 이번 휴가에 발리섬으로 여행을 갔다. 이렇게 되죠? 뭐 특이한 상황 없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사실 발리섬으로 할 때 요 발리하고 섬을 띄었을 거냐 말아야 될 거냐 요 문제에 관련된 거거든요. 근데 이 발리라는 것은 사실은 고유명사잖아요. 발리라는 건 원래 고유명사고 섬이라는 것은 일반명사잖아요. 고유명사하고 일반명사가 결합이 될 때는 붙여 쓰는 거예요. 저렇게. 알겠죠? 붙여 쓴다. 그 다음에 요거 시험 문제 자주 나왔었는데 하늘을 보니 비가 그 다음에 올 듣도 하다 이렇게 요 부분 올 듣도 하다 이렇게 요 부분이 저렇게 띄었어야 돼요.
여기서 올이라는 것은 오다잖아요. 비가 오다 할 때 그 오다라는 동사에다가 리을이라는 걸 붙여서 문장 성분을 보면 관형 어를 만들어준 거죠. 그래서 당연히 뒤에 거가 띄었어야 돼요. 근데 듣도 하다 같은 경우에서 듣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뒤에 도가 붙었잖아요. 조사가 붙었잖아요. 의존명사예요. 그래서 오라고 듣도 하고 띄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다 같은 경우는 하다예요. 그냥 뭐뭐 하다 한데 동사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쓸 때는 올 띄우고 듣도 띄우고 하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요. 근데 얘를 좀 다르게 쓸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하늘을 보니 비가 올 듯하다 이렇게 쓰잖아요. 올 듯하다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얘는 올 띄우고 듯하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얘는 알겠죠? 왜? 원칙은 띄어 쓰는 게 원칙이에요. 네, 왜냐면 올이라는 것은 아까 오다라는 거를 관용어로 만들어줬다 그랬죠? 그리고 듯하다 같은 경우도 이 듯하다가 보조용언이에요. 하나로 단어. 이렇게 해서 본용언, 보조용언 이런 관계라고요. 이게 본용언, 보조용언 관계는 원칙적으로 띄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붙였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띄어 쓰는 게 원칙이지만 이렇게 붙여 써도 된다. 그런데 올, 듣도, 하다 같은 경우는 아니다. 다 띄어 써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무더위로 최대 전력 수요 갱신이 계속되었다. 저번에도 말했지만 요 갱신이라는 단어가 한자로 쓰게 되면 똑같은데 어떤 때는 한글로 할 때 갱신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경신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죠. 예, 갱신, 경신 한자는 똑같아요. 근데 갱신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죠? 기존의 것을 변경하거나 추가하거나 바꾸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대부분 어떤 서류에 이렇게 기록이 된 거 있잖아요. 아니면 여러분들 운전면허 어느 기간이 되면 얘를 다시 바꿔야 되죠? 그때 그 갱신 이렇게, 그때는 갱신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근데 경신이라는 것은 기록과 관련된 거예요. 여기서 기록이라는 건 이렇게 적는다라는 기록이 아니라 그 뭐 운동 경기 같은 경우에서 기록을 깨는 거 있잖아요. 그럴 때 쓰는 게 경신 이렇게 되죠. 근데 한자는 똑같아요. 알겠죠? 한자는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하계복처럼 길게 빼고 간절히 기다린다. 어디였지? 이게 학수고대라는 말인데요. 몇 번일까요? 네? 네, 4번이에요. 4번. 4번. 학은 알죠? 숫자가 머리 숫자고요. 대자가 기다릴 대자예요. 대자가. 자, 그 다음에 먹을 것이 풍족하여 즐겁게 지냄을 뜻한다. 한포고북이라고 해요. 자, 몇 번이죠? 한포고북이라고 읽어야 될 게? 9번이죠. 9번. 예. 한포고북 할 때 뭐 다른 거 몰라도 돼요. 고북만 알아두세요. 고자가 두드릴 고자예요. 이렇게 두드리다. 복자가 무슨 복자죠? 배복자잖아요. 배를 두드리다. 여러분들도 평상시에 오래간만에 아주 포식을 하면 잘 먹었다 하고 배를 두드리잖아요.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격이나 철의 맞음을 뜻하는, 맞는 거예요. 격이나 철의 맞음을 뜻하는 것. 하갈동구라고 읽어요. 하갈동구. 몇 번일까요? 3번이에요. 3번. 하자가 여름 하자죠? 갈자가 뭘 뜻하는 거냐면 배를 뜻하는 거예요. 배. 여러분들 요즘 사람들은 배옷을 안 입잖아요. 근데 배옷은 여름에 주로 입죠. 입는다고 하면 여름에 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입잖아요. 예, 구멍이 뽕뽕뽕뽕뽕 뚫린 거 있죠. 예. 여름에는 배옷을 입고 겨울 동자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저 구는 가죽을 뜻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형제자매가 죽었을 때의 슬픔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것. 할반지통이라고 읽어요. 몇 번일까요? 네, 10번이에요.
할반지통. 할반이라는 게 뭐예요? 할자가요. 가르다. 가르다 할자예요. 반자가 무슨 반자예요? 두 개를 뜻하는 게, 그러니까 둘로 나누는 고통, 이런 둘로 쪼개지는 고통, 이렇게 되죠. 일본 놈들이 지들 뭐 한다고 잘못했으면 할복하잖아요. 배를 딕 해가지고 그때 할자예요 이게. 심부름을 가서 오지 아니하거나 늦게 온 사람을 이르는 말, 이렇게 되죠. 하몽차사라고 읽어요. 뭐죠? 5번이죠 5번. 하몽차사 5번이에요. 하몽차사가 어떻게 유래됐는지 알죠? 그 조선의 첫 번째 임금인 그 이성계하고 그의 아들인 태종 이방원과의 관계에서 나타난 말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아주 힘이 엄청나게 세다 라는 뜻을 가진 거예요. 힘이 엄청나게 세다. 몇 번일까요? 제가 책을 읽어봤는데 힘이 센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죠. 여러분들 그리스 로마 신화에 읽어보면 힘이 엄청 센 사람이 누가 나오죠? 안 읽어봤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 거기 힘이 엄청나잖아요. 제우스와 어떤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이 남자. 그래서 제우스의 부인인 헤라가 싫으니까 바람 펴가지고 자기네 남편인 제우스가 바람 펴서 난 자식이니까 싫잖아요. 그래가지고 죽이려고 이 아기가 있는 방 안에 독사를 주르륵 들여보냈더니 이 갓난아기가 이 독사를 손으로 잡고 죽여버렸대. 말도 안 되죠. 누구죠? 하여튼 제우스는 자기 아들을 불사신의 몸으로 만들기 위해서 뻔뻔스럽게도 부인한테 헤라한테 당신의 젖을 좀 먹여달라 이렇게 해가지고요. 젖을 먹인 거죠. 헤라가 자기 자식은 아니지만. 근데 이놈이 하도 세게 빠는 바람에 너무 아파가지고 얘를 확 뿌리쳤더니 헤라의 그 젖이 쫙 뿜어져 나와가지고 그게 뭐가 됐대요? 은하수가 됐대잖아요. 그래서 은하수를 영어로 뭐라 그래요? 밀키웨이라고 하잖아요. 그놈이 누구예요? 헤라클레스죠. 헤라클레스. 근데 헤라클레스인지 호큘리스인지 모르는데 지역에 따라 이름이 좀 달라요. 하여튼 헤라클레스. 성경에 나오는 힘이 센 놈은 누군지 아세요? 삼손과 데릴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보다 힘이 더 센 애가 얘예요. 얘. 일본. 중국 놈. 중국 한자 성어니까 중국 놈일 거 아니에요. 누구죠? 항우장사 이렇게 읽어요. 이 항우라는 게 사람 이름이에요. 이 항우하고 누구하고 싸워가지고 결국은 얘가 이겨서 한 나라를 세우게 된 거죠. 항우하고 누구하고 싸우죠? 유방. 유방이 결국 이겨서 한 나라를 세우고 걔가 한 나라의 첫 번째 왕이 되는데 걔가 한고조예요. 한고조. 근데 힘이 엄청 세가지고요. 뭐라고 하면 역발산 기계세라고 했대요. 그 힘이 심력자잖아요. 산을 뽑아버릴 정도다. 말도 안 돼. 산을 어떻게 뽑아요? 그 정도로 힘이 셌다. 항우가. 그래서 항우장사 힘이 엄청 센 것을 뜻한다. 자, 이번에는 뭐예요? 풍전등화, 바람 앞에 등불. 어떤 상태죠? 매우 위태로운 상태를 뜻할 때, 위급한 상태를 나타낼 때 쓰는 말이죠. 그 다음에 저 6번은 뭐라고 읽냐면 페포파립 할 때 그 그 다음에 파립할 때 립. 이 포가 옷을 뜻하는 거예요. 옷. 그 다음에 립은 이 삿갓. 흔히 말하는 모자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과 모자가 어떻게 됐다? 다 헤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되게 초라한 모습을 뜻할 때 페포파립. 이거 언제 이 말이 나오냐면 여러분 춘향전 알죠? 춘향전에 이몽룡이가 한양 가서 장원급제 하고
남원으로 내려오는데 어사로 내려오는 거잖아요. 근데 신분을 숨기고 거짓 차림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때 그 이몽룡의 행색을 말을 하는데 되게 뭐 남나고 깨재재하고 거짓 차림이다 막 이렇게 나와요. 그때 쓸 수 있는 말이 얘예요. 페퍼파리. 그리고 이 립자 있잖아요. 립자가 삭갓이에요. 삭갓. 여러분들 조선시대 박랑신, 김삿갓 뭐 이런 거 들어본 적이 있어요? 박랑신, 김경현이라는 사람인데 하여튼간 이 사람이 어떤 뭐 자세한 이야기를 하면 길어지니까 하여튼간 김삿갓 이렇게 하는데 그 김삿갓을 더 줄여서 김립이라고 하는 거예요. 김립, 삿갓립자를 써서. 그 다음에 9번은 뭐라고 있죠? 이게 막 사방으로 막 흩어지는 것을 뜻하잖아요. 사방으로 막 흩어지는 것을 뜻하는 거. 풍비박산. 이거 우리나라 사람들이 풍비라고 잘 안 읽잖아요. 뭐라고 읽죠? 풍지 이렇게 되는데 아니에요. 풍비가 맞는 거예요. 비자. 풍지박산이 아니라 풍비박산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8번은 한중진미. 한중진미. 여러분들 나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진미채 진미채 그 진미예요. 참된 맛 이런 뜻이에요. 참된 맛 했는데 한자가 무슨 한자예요? 한가로울 한자예요. 한가로운 가운데 느끼는 참된 맛 이런 뜻이에요. 이 한중진미 고전문학에서 어떤 것과 관련된 작품이 나올 때 저 한중진미 이렇게 할까요? 자연에서 한가롭게 사는 삶을 노래할 때 한중진미 아리 없이 혼자로다 막 이런 식으로 나와요. 방안의 풍수가 뭐냐면 풍수쟁이가 뭐 하는 거예요? 뭐 묘자리나 집터 같은 거 좋은지 나쁜지 이렇게 보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런 걸 집자리 아니면 묘자리 막 이런 거를 제대로 알려면 거기 가서 봐야 되잖아요. 봐서 산이 어떤지 물이 어떻게 흐르는지 그걸 봐야 되는데 가서 보지 않고 방 안에서 한다고요. 방 안에서 한다. 그래서 리을이 답이 되겠어요. 직접 겪어보지 못했거나 잘 모르는 일에 대해서 그냥 제멋대로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을 말을 한다. 그 다음에 발바닥에 털난다. 발바닥에 털난다라는 것은 뭐예요? 얼마나 움직이지 않았으면, 얼마나 활동하지 않았으면. 그래서 미음. 가만히 앉아 호사스럽게 지나가는 몸을 놀리기를 싫어하는 것을 말을 한다. 그 다음에 백미의 니 썩히듯. 백미라는 게 뭔지 알죠? 흰 쌀을 백미라고 해요. 근데 니라는 게 뭐냐면은요, 쉽게 말해서 그 백미 되기 전에 쌀에 이렇게 껍질이 누런 껍질이 이렇게 겉에 쌓여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뭐라고 하죠? 벼라고 하죠. 벼. 그거는 벼. 아직 껍질을 벗기지 않은 거. 껍질만 벗기면 뭐가 되죠? 껍질만 벗기면 흔히 말해서 현미가 되는 거잖아요. 현미. 약간 누르스름한 쌀이 되죠. 그거를 다시 기계로 더 깎아내요. 그 겉을. 그러면 우리가 평상시에 먹는 하얀 쌀이 되죠. 그게 이제 백미라고요. 근데 방아를 다 쪘다고요. 다 쪘었는데 백미의 거의 대부분은 이제 흰 쌀이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벗겨지지 않은 채로 있는 거예요. 이 니라는 게 그냥 쉽게 말해서 벼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껍질이 벗겨지지 않은 그 벼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많은 것 가운데 썩 드물어서 좀처럼 얻어보기 어려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버들가지가 바람에 꺾일까? 안 꺾인다라는 거잖아요. 안 꺾인다. 부드러운 것은 단단한 것보다 강함을 비율적으로 이루는 말. 한자성어로 뭐라고 하죠? 외유내강 이렇게 되잖아요. 외유내강 이렇게 하죠. 그리고 이 버들가지가 바람에 꺾일까? 물어보는 식으로 했죠. 이거 표현기법이 뭐예요? 서리법이잖아요. 서리법. 그렇죠. 서리법. 그 다음에 밥 빌어다가 밥을 빌렸어요. 그런데 그 밥을 빌어다가 뭘 써먹어요? 죽을 써먹어요. 아니 밥을 빌어다가 왜 밥으로 먹는 게 더 맛있게 먹는 거지 왜 죽을 써서 먹습니까? 그래서 게으른 데다가
분별력도 없는 어리석은 사람을 이르는 말 이렇게 되죠.